초록을 안고 사는 사람보다 초록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 더 그리워지는 꽃내음에 젖어 사는 사람보다 마른 풀에서도 꽃향기를 느끼는 사람이 더 생각나는 단풍으로 물든 사람보다 단풍으로 물들게 해주는 단풍나무 같은 사람이 더 보고 싶은 벌써 10월도 끝이네 하는 사람보다 아직도 10월이네 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싶은 김윤현 시인의 시 10월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의 마을 이수아입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길고 무더웠습니다. 9월달에 35도를 오르내리고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많이들 지치고 힘들었었는데 벌써 10월이네요. 가을이 조금씩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무덥고 힘겨웠던 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만큼이나 이 가을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지구촌이 날로 더워지는 걸,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가을의 중심에 있는 10월 한 달은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더 깊이 느끼고 즐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마을이 높고 푸른 하늘처럼 여러분의 가을을 한층 더 싱그럽게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성훈이 부른 가을빛 추억입니다. 오래전 기억들이 잊혀지듯이 너를 잊을 수는 없을까. 외로이 남아있는 야윈새처럼 아직도 나는 헤매고 있잖니. 그리워하는 거야.
신성훈이 부른 가을빛 추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맞이하고 계신 이 가을은 어떤 빛깔인가요? 여러분께서 가슴에 간직하고 계신 가을에 대한 추억은 어떤 빛깔인가요? 덜옇게 익어가는 곡식의 빛깔인가요? 높은 하늘에 떠가는 하얀 구름의 빛깔인가요? 어쩌면 나뭇잎처럼 울긋불긋 단풍진 색깔일지도 모르겠네요. 빛깔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마음을 넓고 푸르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이 단풍잎처럼 곱게 물들며 탐스러운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앙송가 김지선 선생님과 함께 가슴을 울리는 시와 음악으로 여러분의 익어가는 가을을 위해 힘껏 달려보겠습니다. 김지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수아 시인님과 청취자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께서 맞이하는 가을은 어떤 빛깔일까요? 협회의 정기 공연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저의 가을은 열정의 붉은색입니다. 사실 속은 새까맣게 타고 있어서 검붉은색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예, 속에 있는 검은색이 밖으로 비춰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젊은 시절 저에게 가을은 노푸른 하늘빛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 점점 울긋불긋한 단풍잎처럼 다가오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들도 비바람을 견디며 참으로 많은 눈물을 강으로 흘러보냈겠군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시를 쓴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 생각해 보기도 했죠. 많은 시인들이 나무를 소재로 해서 시를 써왔지만 정작 나무의 마음을 제대로 담아낸 시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말입니다. 나무가 전하는 시와 노래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며 10월의 정취를 노래한 시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시인의 시 10월입니다. (10월) 이문재. 투명해지려면 노랗게 타올라야 한다. 은행나무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은행잎을 떨어뜨린다. 중력이 툭툭 은행잎들을 따간다. 노랗게 물든 채 멈춘 바람이 가볍게 느린 추락에게 길을 내준다. 아직도 푸른 것들은 그 속이 시린 10월. 내 몸 안에서 무성했던 상처도 저렇게 노랗게 말랐으리. 뿌리의 반대편으로 타올라 타오름의 정점에서 중력에 젖으리라. 서슴없이 가벼워졌으나 결코 가볍지 않은 10월. 노란 은행잎들이 색과 빛을 벗어 던진다. 자욱하다 보이지 않는 중력. 네, 이문재 시인의 시 10월을 읽어봤습니다. 시인은 투명해지려면 노랗게 타올라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가벼워지기 위해서 노랗게 타오른 은행잎들을 뜯어내면서 자신을 비워가는 것이겠죠. 우리도 아름답게 빛나기 위해서 투명해지고 가벼워져야 하겠죠. 중력이 툭툭 은행잎들을 따간다는 표현과 노랗게 물든 채 멈춘 바람이 가볍게 느린 추락에게 바람을 내준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네요. 김 선생님께서도 은행잎에 관한 추억이 있겠죠? 네, 저희 학창시절 때 추억은 예쁘고 샛노란 은행잎을 주워
조심조심 간직했다가 코팅해서 책갈피를 했던 추억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때는 코팅할 수 있는 곳이 잘 없어서 은행잎이 다칠까 해서 책에 끼운 채 책을 들고 코팅하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러시군요. 저희 때는 코팅 같은 건 뭐 기계도 몰랐고 생각도 못했고 보통 이제 책갈피 속에 넣어 두었다가 잘못해서 또 바사삭. 바스러뜨리고 그런 기억이 있고 단풍잎이 바싹 말라서 어느 날인가 부서지는 걸 목격하기도 했죠. 다만 저희들 시절에 이게 보면 사진첩 이렇게 앨범에 보면 이렇게 사진을 넣고 위에 비닐로 네, 은행잎을 넣어서. 덮는데 그 비닐에 살짝 이렇게 접착 기능이 있어서 네, 그 나뭇잎을 고기에 넣어서 이렇게 간직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네, 저도 있습니다. 예. 단풍잎이랑 은행잎이랑. 그래도 여학생들의 그런 이 아기자기한 추억에 비하면 투박하기가 그지없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10월이면 노을이 붉게 지는 가로수길, 노랗게 떨어지는 은행잎을 밟으며 걷던 때가 자주 생각나곤 합니다. 시집을 한 권 끼고서 여러 차례 그 길을 오가면서 대풀이에서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가을을 노래한 시를 또 읽고 세상에 잠기기도 하고 하던 그런 기억도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마른 은행잎에 펜으로 시를 써서 친구에게 보낸 그런 기억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시 한 편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엔 어떤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정호승 시인의 시 서남사 낙엽들은 해우소로 간다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서남사 낙엽들은 해우소로 간다. 정호승.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낙엽이 떨어질 때를 아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낙엽이 왜 낮은 데로 떨어지는지를 아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한입 낙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10월의 붉은 달이 지고 창밖에 따스한 불빛이 그리운 날,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한입 낙엽으로 떨어져 썩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한입 낙엽으로 썩어 다시 봄을 기다리는 사람을 사랑하라. 해마다 서남사 낙엽들은 해우소로 간다. 네, 정호승 시인의 시 서남사 낙엽들은 해우소로 간다를 읽어봤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이 어떠셨는지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생진 시인의 벌레 먹은 나뭇잎이란 시가 오버랩이 되었는데요. 상처 없이 매끈한 나뭇잎보다는 벌레를 먹여가며 상처가 있는 나뭇잎이 더 아름답다는 시가 문득 떠오르며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기꺼이 걸음이 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아름답다는 생각은 드네요. 쓸쓸함과 외로움이 아니라 즐겁고 새로운 약속이 있는 가을을 생각하며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김 선생님, 어떤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폴 킴이 부른 너를 만나라는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너를 만난 그 이후로 사소한 변화들에 행복해져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너를 떠올리며 눈 뜨는 하루 식탁 위에 마주 앉아
너의 하루는 어땠는지 묻거나 나의 하루도 썩 괜찮았어 웃으며 대답해주고 싶어 별거 아닌 일에 맘이 통할 때면 익숙해진 서로가 놀라웠어 널 사랑해 평온한 지금처럼만 영원하고 싶다고 너를 바라보다 생각했어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마음 따뜻한 이해로 다 안아줘서 무심한 말투에 서로 아플 때면 차가워진 사이가 견딜 수 없어 미안해 불안한 지금이라도 영원하고 싶다고 너를 바라보다 생각했어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마음 따뜻한 이해로 다 안아줘서 뜨거웠던 여름 지나 그리워질 빗소리에 하나 둘 수줍어 또 얼굴 붉히며 생각이 많아진 너의 눈에 입맞출 테니 우리 함께 걸어가기로 해 나를 만나 너도 행복하니 못해준 게 더 많아서 미안해 이기적이고 불안한 내가 너에게만은 잘하고 싶었어 오랫동안 나 기다려 완벽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날 잡아줘서 힘이 돼줘서 소중한 배려로 날 안아줘서 너를 만나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이수아의 시인의 마을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가을을 노래한 시를 읽고 음악을 들으니 이 시간이 더욱 가을가을해진 것 같습니다. 이 느낌을 더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 시 한 편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 들려주실 시는 어떤 건가요? 네, 전동균 시인의 시
머리카락 한 올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전동균. 10월 아침 자르르 윤이 나는 꼬불꼬불한 머리카락 한 올 방바닥에 떨어져 있다. 누구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사랑의 기쁨과 사랑을 만드는 힘이 무엇인지 아는 이의 것. 그의 몸을 떠난 머리카락을 집어들면 꽃가지를 물고 들판을 뛰어다니는 어린 곰처럼 웃지만 물만 묻어도 아픈 손처럼 울지만 그 웃음과 울음 사이를 깊이 내려가면 처음 보는 밤의 극지가 있어 눈보라를 맞으며 만월의 달이 떠오르고 고해하듯 탄원하듯 찬미하듯 얼음 속에 얼음 터지는 소리. 네, 전동균 시인의 시 머리카락 한 올을 들었습니다. 시인은 10월의 어느 날 아침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한 올을 보면서 윤기 흐르는 그 머리카락이 사랑의 기쁨과 그 사랑을 만드는 힘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한 올의 머리카락을 보고 있으면 꽃가지를 물고 들판을 뛰어다니는 어린 곰처럼 웃고 물만 묻어도 아픈 솜처럼 울지만 그 웃음과 울음 사이를 깊이 내려가면 눈보라를 맞으며 만월이 떠오르듯 고해하듯 탄원하듯 찬미하듯 얼음 속에 얼음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성하던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지듯 세월이 가고 삶의 바람에 흔들리면서 윤기나던 머리카락도 한 올 한 올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겠죠. 요즘 저도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빠지는데요. 머리를 감고 난 후에 뭉텅 빠져있는 머리카락을 주울 때 이 시를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나가는 시간과 세월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마음들, 살아있음이 늘 기적임을 깨닫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가을이면 학창시절에 있었던 운동회가 생각나곤 합니다. 김밥에 삶은 계란은 물론 새우깡 같은 과자도 몇 봉지 싸고 엄마 아빠랑 함께 했던 가을 운동회에 대한 추억을 모두들 갖고 계실 것입니다. 달리기에서 1등을 해서 공책을 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었죠. 가을 운동회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시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현미 시인의 시 기차표 운동화입니다. 기차표 운동화, 안현미. 원주 시민회관서 은행원에게 시집 가던 날 언니는 20해 정성스레 가꾸던 뒤란 꽃밭의 다알리아처럼 눈이 부시게 고왔지요. 서울로 돈 벌러 간 엄마 대신 초등학교 입학식 날 함께 갔던 언니는 시민회관 창틀에 매달려 눈물을 떨구던 내게 가을 운동회 날 꼭 오마고 약속했지만 단풍이 흐드러지고 천군백군 깃발이 휘날려도 끝내 다녀가지 못하고 인편에 보내준 기차표 운동화만 먼지비를 뒤집어 쓴 채 토닥토닥 집으로 돌아온 가을 운동회 날
언니 따라 시집 가버린 뒤란 꽃밭엔 금방 울음을 토할 것 같은 고추들만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지요. 네, 안현미 시인의 시 기차표 운동화를 읽어봤습니다. 뒤란 꽃밭의 달리아처럼 눈이 부시게 고왔던 언니, 일 나가신 엄마를 대신해서 늘 자기를 보살펴주던 언니, 시집 가던 날 시민회 관 창틀에 매달려 눈물을 떨구던 시인에게 가을 운동의 날 꼭 오겠다고 약속했던 그 언니는 단풍잎이 흐드러지고 천군 백군 깃발이 휘달려도 끝내 찾아오지 않고 기차표 운동화만 인편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날 소녀가 홀로 참석한 운동에는 하나도 즐겁지 않았고 외로움만 더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소녀는 아마도 먼지를 뒤집어 쓰고 토닥토닥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혼자서 울먹였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는 멀리 서울로 일을 떠나시고 시인을 돌봐주던 언니마저 떠난 지금 시인에게는 깊은 외로움만이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언니를 따라 시집을 가버린 뒤란 꽃밭에 금방 울음을 토할 것 같은 고추들만 빨갛게 익어가고 있는 모습은 소리 없는 눈물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외롭고 쓸쓸한 운동회를 맞이하고 있는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 주변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돌봤으면 합니다. 김 선생님은 가을 운동회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신지요? 제가 운동을 너무 못해서요. 친구들이 막 떠밀어서 응원단장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나름 하도 열심히 응원해서 소리를 많이 지르다가 목이 쉬어서는 잠깐 깨를 내었어요. 큰 종이에다가 침묵의 시간 이렇게 써놓고 쉬었다가 다시 응원하곤 했는데 저희 팀이 응원상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 글씨 써놓은 걸 보시고 선생님들이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많이 재치 있네요. 웃으셨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중학교 때였는데 우리 반이 단체 우승에 응원상에 어떤 상의 거의 대부분을 휩쓸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날 정신없이 아이들하고 막 콜라 잔치를 벌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도 응원단장이셨나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달리기도 좀 잘했고 축구나 이런 것도 좀 잘해서 열심히 운동에 참여했죠. 예. 우리 모두에게 가을 햇살처럼 밝고 푸른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며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김 선생님,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신계행이 부른 가을 사랑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랑 가을 사랑 단풍 일면 그대 오고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낙엽 지면 그대 가네 그대 사랑 가을 사랑 파란 하늘 그대 얼굴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새벽 안개 그대 마음 가을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저들길엔 그대 발자국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는 그대 목소리 오면 가지 말아라 가을 내 맘 마련아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저들길엔 그대 발자국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는 그대 목소리 신계행이 부른 가을 사랑을 들었습니다. 올해 10월엔 추석이 있네요. 추석에 대한 기다림도 추석이 주는 푸근함과 넉넉함도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석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은 모두들 가지고 있겠죠. 주부들은 명절이 부담스럽기만 하고 어른들은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그다지 즐겁지가 않을 때가 많죠. 하지만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 자리를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으로 달려가는 것이겠죠.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위해서라면 먼 길을 오르내리는 수고쯤이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것이겠죠.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온 만큼 올 추석을 맞이하는 감회는 모두들 남다를 것입니다. 추석의 정취를 생각나게 하는 시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복 시인의 시 추석입니다. 추석 정연복. 가을이 깊어갈 무렵 해마다 추석은 돌아온다. 가을이 깊어가듯 우리의 삶도 깊어가라고. 마음 나날이 깊어지고 사랑 또한 묵묵히 깊어지라고 해마다 추석은 가만 속삭인다. 한번 왔다 가는 하나같이 가엾은 것들, 세상의 모든 생명 넉넉히 품어 안으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뭐든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추석날 둥근 보름달은 조용조용 이야기한다. 네, 정연복 시인의 시 추석을 읽어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듯 우리의 삶이 깊어지고 마음도 나날이 깊어지고 사랑 또한 묵묵히 깊어지라고 해마다 추석이 찾아와 가만 속삭인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인은 한 번 왔다 가는 가엾은 우리 인생들에게 세상의 모든 생명 넉넉히 품어 안고 오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무엇이든 용납하라고
용서하라고 추석날 둥근 보름달은 조용조용 이야기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추석을 가리켜 한갑이라고 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처럼만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서로가 즐거운 모습으로 서로 나누며 사랑하는 뜻으로 담아서 말이죠. 어려운 살림살이와 혼란한 정치로 힘겨웠던 겨울과 봄을 보내고 나서 좀 평안해지려나 생각했는데 너무나 길고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느라 지친 우리 모두에게 이번 추석은 그야말로 넉넉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 추석을 향한 소망이랄까 계획이랄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부터도 그렇지만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으면 풍요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좋은 시, 좋은 음악, 좋은 풍경 하나에도 감동할 줄 알고 풍요롭다 여길 줄 아는 그런 작은 마음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는 소박한 밥상을 앞에 두고도 행복한 법이니까요. 그렇죠. 소박하고 작은 것에서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행복이 멀지 않겠죠. 네. 지금은 작고하신 지역 출신의 시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쓴 시 중에 한 30여 줄 한 줄에 항복이라는 단어를 줄곧 써놓고 마지막 줄에 행복이라고 썼던 시가 불현듯 생각이 나곤 합니다. 모든 것에 항복할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하는 그 시인의 깨침이 오늘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생각하며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 들을 노래는 어떤 건가요? 자전거 탄 풍경이 부르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란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초록의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네, 자전거 탄 풍경이 부른 너에게 난 나에게 너를 들었습니다. 추석이면 고향이 생각나죠. 도시화로 인해서 요즘은 예전에 고향에서 느끼던 서정을 제대로 느끼기 어렵지만 그래도 고향은 생각만 해도 푸근하고 따스하게 다가오곤 하죠. 아마도 지금 고향 마을을 지키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고향은 그 이미지부터 많이 사라지고 말겠죠. 도시 생활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고향을 찾아가 어릴 적 뛰어놀던 산과 들, 시냇물을 바라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곤 하는데 말이죠. 김 선생님 고향은 어디신가요? 고향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사실 이수아 시인님의 질문에 살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짜고 방송하는 것처럼 제 고향이 영천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능금이라는 말도 정말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 말인 것 같아요. 예. 저희 어릴 때 사과 보고 능금이라 했었는데 그때는 영천이 읍이었고요. 예. 네, 저희 집은 영천 읍 내에서 작은 서점을 했었어요. 예. 저희 놀이터였던 영천 읍교회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때 따먹을 때는 단맛이 없어서 너무 맛없게 여겨졌던 무화과가 요즘은 시지도 않고 물렁물렁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되었습니다. 예. 저는 김천 직지사 인근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대구로 나와서 성장했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추억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외할머니, 외삼촌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셔서 외가가 이제 김천에 있어서 특히 포도 과수원을 굉장히 크게 하셔가지고 네. 방학 되면 늘 그 과수원에 뭐 일주일 열흘씩 가서 같이 사촌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또 그때만 해도 아버지께서 고향의 논밭을 다 정리 안 하셔가지고 한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농사를 짓기도 하셔가지고 그때 종종 뭐 따라가서 구경한 적은 있지만은 그래도 고향 마을의 친구들은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아는 친구도 없고. 네, 고향을 생각하며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건가요? 이번에는 김철민이 부른 아이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산 넘어 해는 저물고 작은 새 집을 찾으면 발을 멈춘 이곳 어디요 나도 모르겠네 어느 사이 둥실 떠오를 저 달이 나를 비추면 길게 누운 내 그림자 바람 없이 흔들리네 고요한 산자락 아래로 밤벌레의 울음소리 저문 들려 저두 위로 밤기차의 기적소리 시름 하나 없이 달려가는데 내 마음도 실어 보내볼까 산골짜 작은 집 아이야
등불 하나 밝혀주려 고요한 산자락 아래로 밤벌레의 울음소리 저문 들려 저두 위로 밤기차의 기적소리 시름 하나 없이 달려가는데 내 마음도 실어 보내볼까 산골짜 작은 집 아이야 등불 하나 밝혀주려 산골짜 작은 집 아이야 등불 하나 밝혀주려 등불 하나 밝혀주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이수와의 시인의 마을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농촌 마을에서는 인구가 줄고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역 소멸 이야기는 공공연 하다 못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숙명처럼 여겨지고 있기도 합니다. 가난했지만 넉넉하고 따스했던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이든 어르신들만 쓸쓸히 고향 마을을 지키고 있는 현실은 그저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정겹던 모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과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골 마을에서도 젊은이들의 우렁찬 발걸음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되살아나고 모두가 자기 집에서 아늑하고 단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빠르게 무너져 내리게 되죠. 무너져가는 고향의 빈집과 마을 공동체를 떠올리게 하는 시 한 편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시 고향집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고향집 이수화. 눈앞엔 넓은 저수지가 보이고 멀리 낮은 산들이 서 있는 키 작은 시골집 하나. 5 남매 웃고 울던 그 집. 어깨부터 조금씩 무너져 간다. 숨소리 끊어진 빈집에선 벌레들 다투어 알을 낳고 들쥐들 분주히 뛰어다니는 동안 버려진 세간 사이로 먼지가 쌓이고 튼실하던 기둥도 주저앉아 버렸다.
뒷집 할머니 요양원으로 들어간 뒤로는 이웃집 소들이 쓰던 헛감마저 허물어지고 감 따다 떨어진 옆집 할아버지 몸져 누웠다 끝내 세상 떠난 다음엔 감나무 홀로 빈 마당을 지키고 있다. 노란 꽃잎 서둘러 피었다 지고 푸른 잎 사이로 빗방울 뒤척이는 동안 눈물처럼 맺힌 조그만 감들 바닥으로 떨어져 가쁜 숨 허덕이는데 바람만이 비어있는 마당을 훑고 지나간다. 무성하던 잎들 하나 둘 떨어지고 마른 가지 끝에 매달린 홍시 몇 알 위태로이 늦은 가을을 떠받치고 있는데 마당을 지키고 있는 늙은 감나무 아래엔 낭자한 핏빛 눈물방울 쓸쓸히 마르고 있다. 네, 저의 시 고향집을 읽어봤습니다. 나이든 어르신들만 남아 외롭게 지키고 있는 우리네 고향과 마을을 그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만 보기보다는 소멸해가는 시골 마을을 되살릴 수 있는 지혜를 모아 발걸음을 옮겨야 하겠지요. 이런 시를 쓰고 있는 제게도 아직은 뾰족한 방안이 떠오르지는 않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은다면 언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성장시킨 고향이 다시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전해드린 시편들이 너무 무겁고 쓸쓸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가을이 더 따스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유진이 부른 스모으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시인의 마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선생님, 오늘도 고운 목소리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마음껏 누리시며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건강하시고 10월의 정취를 더 깊고 넓게 느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전유진 양이 부를 노래는 이정옥의 숨어오는 바람 소리입니다. 어우 예뻐라. 갈대밭이 보이는 언덕 통나무 집 창가에 아이고 잘한다.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 김이 나는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앉으면 그 사람 목소린가 숨어오는 바람 소리.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달을 치고 있는데 너무 잘 어울려. 잊는다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길 잃은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며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오는 바람
잘하네. 잘해. 깨끗하게 깨끗해. 깨끗해. 깨끗. 그렇게 해야 돼. 이 노래는 또 이렇게 불러야 돼. 그 시절의 그 목소리인 것 같아요.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달은 지고 있는다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길 잃은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며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오는 바람소리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달은 지고 있는다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길 잃은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며 쓸쓸